여러분은 시를 왜 읽으시나요? 여러분은 시를 어떻게 읽으시나요? 당신의 시감상의 날개를 달아드리는 시나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나리 진행자 김재윤입니다. 같은 글자라도 각자의 사람들에게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이 시의 매력인데요. 같은 시를 읽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시에 감동하기도, 또 어떤 사람은 깊은 생각에 잠기기도 하죠. 시나리에서는 회차마다 총 3편의 시를 가지고 서로 다른 해석들을 다루며 시의 해석에 날개를 단다는 의미의 라디오 방송입니다. 그리고 제목은 한자어 시시, 날개를 의미하는 순우리말 나래를 합쳐 만들었는데요. 나래라는 순우리말이 귀엽게 느껴지지 않나요? 오늘 1회차는 한국 현대시단에서 독창적인 감성을 보여주시는 이규리 시인님의 작품 3개와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이규리 시인님께서 자신의 작품들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또 어떤 숨겨진 해석들이 숨어져 있었는지 낱낱이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규리 시인은 일상의 사소한 순간을 아름다운 언어로 포착하는 데 능숙하며 사물과 인간, 그리고 시간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들을 시에 담아낸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규리 시인의 작품 입술에서는 입술은 어두웠던 나를 떠돈 의기양양들이지만 우스운 믿음이었을 뿐이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이런 대목만 봐도 이규리 시인이 입술을 바라보는 시각이 남다름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덕분에 현대적 감성과 서정성이 어우러진 그녀의 시는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죠. 그래서 이번 회차의 소제목은 일상은 아름답다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물, 주변 사람, 심지어 오늘의 계절들은 우리가 매일 접하고 있지만 아름답다고 느끼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 같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아침 1교시 수업이 있는 날, 혹은 일어나기 전, 아니면 쌓여있는 과제들이 마냥 아름답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과연 이규리 시인은 일상을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제가 오늘 가져온 시는 총 3편입니다. 순서대로 이규리 시인의 대표작, 그리고 제가 추천해드리는 시, 마지막으로는 작가님께서 직접 추천해주시는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가 낭송되는 동안 시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시고 마지막 시에 대한 시인님의 해석을 들으신다면 더욱 재미있는 시감상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인 이규리 시인의 대표작은 월요일의 도시락입니다. 제목부터 남다른 이규리 시인의 월요일이 궁금해집니다. 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평소 도시락을 가지고 다니시나요? 제가 감히 예상하지만 아마 많은 분들의 첫 도시락과 마지막 도시락은 비슷할 것 같은데요. 제 첫 도시락은 유치원 소풍이었습니다. 풀밭이나 돌계단에서 친구들과 나란히 앉아 도시락을 먹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네요. 제 최애 메뉴는 베이컨을 칭칭 감은 떡과 치킨 너겟인데 지금 먹어도 질리지 않는 메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도시락은 수능이었습니다. 유치원 소풍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나쁘지만은 않은 추억으로 잘 남아있는데요. 책상 위에 팔첩밥상을 차렸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서 과연 이규리 시인의 월요일의 도시락은 어땠는지, 또 숨은 메시지들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월요일의 도시락, 이규리. 방울토마토가 쏟아졌다. 아침이 계단으로 사정없이 굴러가는데 달아나는 토마토를 멈추어야 하는데 더욱더 멀리 아득하게 내려가고만 있네. 고 작고 말랑한 것이 손쓸 수 없도록. 더 내려갈 수 없을 때에 올라갈 수 없는 위가 생겼는데 당신들이 대체로 뻔하고 진부해질 때 방울토마토가 하염없이 굴러가는 일을 한번 생각할래? 계단은 끝없이 쏟아지고 저렇게 경쾌한 노래는 원래 남의 것 같지 않은가? 토마토가 계단을 만들던 일, 절망이 명랑하게 굴러가는 일. 내 생의 문장이 이토록 힘을 받아 굴러간 적 있을까? 왜 나는 여기 있지? 주어도 끝나지 않는 일이 왜 나의 일이지? 고민하는 동안 방울토마토는 두려움을 모르고 구르고 있네. 털썩 계단에 주저앉을 때 빨간 방울과 방울들이 목금 소리를 들려주네. 방울토마토 따라 굴러가는 월요일, 말랑말랑해지는 월요일. 토마토는 힘이 없는데 힘이 있지. 속도가 근심을 다 지워버려서
도시락이 사라지면 어때? 월요일을 모르면 또 어때? 깨어난다면 그것이 꿈인 날들 속에서 여전히 계단은 굴러가고 있는데, 저는 월요일 하면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이 떠오르는데요. 제목 때문인지 떨어지는 토마토들이 마치 우리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멈출 수 없는 우리들이 끊임없이 떨어지는 토마토와 비슷하다고 말이죠. 그리고 당신들이 대체로 뻔하고 진부해질 때 방울토마토가 하염없이 굴러가는 일을 한번 생각해보라. 이 문장은 마치 권력층들에게 서민들의 힘들고 또 멈출 수 없는 삶을 한 번쯤은 생각해달라고 하며 서민들에게는 응원을, 권력층에게는 충고의 메시지를 던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네요. 월요일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짜증이 나실 수도 있겠고, 또 도시락이라는 단어를 듣고 추억에 잠기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사람마다 시의 날개를 닫는 방식이 다양하니 해석도 그만큼 다양하게 나오겠죠. 신할의 방송에서는 시 해석의 자유로움을 드리고자 부가적인 해석을 해드리지는 않으니 꼭 한 번씩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는 제가 추천해드리는 시입니다. 최근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중 환경오염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일회용품입니다. 알면서도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일회용품 같은데요. 제 일상만 봐도 등교하면서 음료를 테이크아웃 할 때 플라스틱 컵을 쓰고, 또 수업 들으면서 먹는 초콜릿 쓰레기 봉지가 생기는 등 수많은 일회용품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서론을 이렇게 길게 뺀 이유는 이번에 감상할 작품의 제목이 일회용 봄이라는 작품이기 때문인데요. 저는 처음에 봄이 계절을 의미하는 봄인지 아니면 동사 보다의 명사형을 나타내는 봄인지 헷갈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점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시를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회용 봄, 이규리. 아물 때까지만 너의 이야기. 일회용 밴드를 떼자 치사한 어제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이기적인 상처. 표정이 좀 바뀌었지만 쓸쓸하단 말은 자유롭다는 말로 대신하기로 했다. 어디서 다시 만나더라도 네가 날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말, 밴드를 붙였다 떼는 일처럼 가볍게 들렸다. 고무풍선을 불 때도 뭐 놓치는 걸 포함하지만 이기적인 밴드. 나는 피할 것이므로. 밴드 이유는 비교적 조용했다. 우린 불행을 더 잘 믿었고, 돌이켜보면 할 말이 많았던 때가 제일 슬펐던 때였다. 아무렇지 않게 몇 개의 그들이 들고 나고, 진물로 꾸덕꾸덕해진 모서리가 몇 차례 피부를 그었던 기억도 피해갔다. 그때마다 밴드가 덮어주었으므로 너는 너를 보지 못했을 것이다. 4월의 눈밭처럼 죽었던 봄. 일회용 봄이 저기 또. 시 속에 일회용이라는 제 관심사가 들어있기에 막연히 읽은 작품인데요. 처음 감상할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잘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완벽하게 시를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이런 메시지는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 오고 사라지는 계절은 과연 일회용일까? 이제 한 편의 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바로 시인님께서 직접 추천해주신 시입니다. 방송 녹음 전 시인님의 상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자 시인님께 간단한 인터뷰를 하나 요청드렸습니다. 현재 시인님께서는 몇 군데에서 강의를 하셨었고 현재는 작품 활동만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시나리가 송출되는 4월경에는 5번째 새 시집이 출간될 예정이라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시인님의 시집 제목도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하나씩 말씀드리자면 앤디 워홀의 생각, 뒷모습, 최선은 그런 것이에요, 당신은 천연이니까, 이렇게 총 4권의 시집이 출간된 바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시집마다 시인의 말도 모두 다르니 시집을 모으는 맛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인의 말 하나만 소개드리자면 시집 채소는 그런 것이에요 맨 앞장에 다음과 같은 말이 써 있습니다. 어떤 그림 속의 도마뱀은 그림에서 나와 다시 그림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내 시가 시에서 나와 시로 돌아갈 수 있을까만 하는. 그렇게 된다면 나온 곳으로는 돌아가지 않기를 바란다. 2014년 봄, 이규리. 시인의 말도 어쩜 그리 한편의 시 같은지 감탄이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큰 해석을 바라지 않으시고 잔잔한 메시지를 남기는 가벼운 문장들이라서 저는 시를 읽기 전 워밍업 하는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인님께서 처음 시를 쓰시게 된 배경입니다. 시인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군요.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이유 없이 보이는 것들의 슬픔을 느꼈고 상황에 대한 인식이 섬세하고 빨랐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상실이나 관계에 대한 질문들 등 우리 삶의 곳곳에 촉수를 들이밀면 아픔 아닌 것이 없겠지요. 시대가 주는 우울과 함께 인습이 주는 불평등, 그 가운데 여성의 불합리한 위상에 느낀 슬픔이 컸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행해지는 부조리와 모순, 답습하는 현실의 아픔들이 있었고 그러한 느낌이 슬픔으로 수렴되었다고 여깁니다. 또한 그 기억들이 이후에 하나하나 시의 형식을 빌려 나오지 않았을까요? 언어에 대한 시선이나 감각이 다른 면보다 우세한 거라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슬픔. 어찌 보면 슬픔은 동기가 되기보다 좌절을 일으키는 녀석인데요. 슬픔이 동기가 될 때 그 힘은 그 어떤 원동력보다 강한 것 같습니다. 분명 우리에게도 슬픔은 매일매일 불가피한 상대죠. 길을 걷다가도, 카페에서 친구와 수다를 떨다가도 문득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슬픔들의 원인을 찾고 이를 시라는 도구로 도출해내신 부분이 정말 인상적인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에서 시로 바로 이어지기란 제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요. 그래서 시인님께서도 원래 시에 관심이 있으셨는지 여쭤봤습니다. 이규리 시인님의 아버지께서는 언어가 정갈하고 또 정치하셨으며 문인을 숭상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재능이 컸던 셋째 언니가 쓴 시와 언니의 책들을 훔치며 관심이 넓어졌다고 하셨는데요. 책들을 훔치셨더니 벌써부터 남다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한 시인님께서는 시인님 자신의 언어에 애착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달리 말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요? 예를 들어서 속상해 죽겠어 라는 말 대신에 지금 슬픔이 와있어 라는 비유를 쓰면서 분위기를 환기하였고 스스로 말의 미묘함을 즐기셨다고 하네요. 지금 슬픔이 와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니 제 자신이 괜히 덜 슬퍼 보이고 또 슬픔이 언제든지 저로부터 떠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시인님께서는 자신의 언어에 이렇게 애착이 많으셨다고 하는데 저는 저만의 언어를 쓸 때 항상 친구들에게 욕만 먹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인님께서 추천해주신 시를 제대로 감상하기 위한 마지막 인터뷰인데요. 시인님의 작품을 감상하기 전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인님의 작품을 읽으면 좋을지 여쭤봤습니다. 시인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시를 쓰면서 제게 가장 영향이 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종이는 종이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이는 틱나탄의 말인데요. 그 문장에서 문학의 의미를 캐내었습니다. 사랑이 사랑 아닌 불안과 질투와 고통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종이도 종이 아닌 나무와 햇빛과 물과 바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요. 메비우스의 띠처럼 극과 극을 하나로 결합하는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빛과 어둠, 삶과 죽음이란 한 궤에 엮인 다른 모습이란 거죠. 그건 다른 장르인 초현실주의의 화가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에서도 공감하였습니다. 상상이란 이렇게 다양한 면에서 공이 우리의 의식에 작용하고 있는 것이 반가웠습니다. 종이가 종이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말에는 또한 저항이 있습니다. 문학이 우리의 관습적이고 획일적인 면에 저항하는 힘까지 필요로 한다는 걸 아시지요? 이러한 시선이 언어를 통하는 동력이었다 하겠습니다. 곧 제 문학의 방향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분의 시도 그렇겠지만 저의 시를 보실 때 한 단어, 한 문장이 지시하는 이면과 너머를 함께 아우르실 때 시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를 눈치채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질적인 단어나 구절이 튀어나올 땐 분명 뭔가 고리가 되는 지점이
한 편의 시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상징이거나 알레고리의 형태로 시의 볼륨을 주게 되겠지요. 말이 나온 김에 틱나탄의 아름다운 문장 하나를 더 공유해 볼까요? 내가 오늘 꽃을 만지면 해를 만지는 것이다. 그런데 손가락 하나 대지 않는다라는 말. 언어가 닿는 비유는 이렇게 우주 너머까지 작용합니다. 틱나탄은 베트남 출신의 불교 지도자이자 평화운동가인데요.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이규리 시인님께서 추구하시는 비유와 한 문장이 담고 있는 포괄적인 메시지가 전달되는 듯합니다. 그럼 이제 이규리 시인님께서 추천해주시는 시를 낭송해 드릴 건데요. 흰 감정, 부재, 우유니 사막입니다. 우유니는 볼리비아에 위치한 지역인데요. 벌써부터 흰 감정이라는 제목의 우유니 사막이 왜 부재인지 궁금합니다. 그럼 바로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흰 감정, 우유니 사막, 이규리. 그 사람들은 살아서 돌아갔어요. 그때 흰색을 가지고 갔어요. 한번 흰색을 본 사람은 다시 눈 뜨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아득하다 아득하다 우물거리며 말문이 막히며 그렇게 처음이 되고 있었어요. 우기의 소금 사막은 투명한 빙판이어서 그 위로 긴잠을 쏟으며 여러 차례 돌아 누우며 돌아가지 않아 중얼거리기도 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아는 사람이던가? 흰 말씀들 자욱이 깔려 이건 꽃잎, 이건 무한. 모든 의미는 의미 없으므로 눈이 부시어 눈이 멀어. 제 안의 비극이 아름답기도 하였지요. 무슨 일이 있거나 어떤 마음이 들면 흰색을 기억해요. 햇볕은 짜디 짜고 우린 참 시시했어요. 여러분은 모두 수험생이던 시절 한 번쯤은 이런 말을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이 문제는 실제 작가나 시인이 와도 못 풀 거야. 이 말에 대해서 이런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과연 시인님께서는 자신의 시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할까? 그래서 직접 이규리 시인님께 시에 대한 해석을 부탁드렸습니다. 흰 감정은 부제처럼 우유니 사막에 대한 시입니다. 영상에서 우유니 사막을 수십 번 보면서 그리움을 증폭시켰고 드디어 그곳에 가보지도 않고 그걸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움이 실제를 능가할 수도 있다는 걸 저는 믿어요. 이 시의 경우 그 아름다운 공간을 여행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곳에서 죽음을 완성하겠다는 페르소나가 있었다 하겠죠. 함께 간 사람들은 모두 돌아갔다고 첫 문장을 열면서 화자는 뜨거운 소금 사막에 엎드려 스스로 자신의 소멸을 꿈꾸는 내용입니다. 죽음은 너무 구체적이고 물질적이라 무거워서 사라짐으로 대신하는 장면들인데요. 우유니 사막을 꿈꾸었던 것은 흰색에 대한 갈망이 그렇게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시는 결국 시인도 모르는 것을 쓰게 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말문이 막힘이며 중얼거림이며 무의식의 한 단면이며 헛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의 경우 그 모든 것들이 아득한 흰색으로 혹은 흔적도 없는 사라짐으로 기결되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이라곤 마지막 구절 햇볕은 짜디 짜고 우린 참 시시했다는 사실 하나만 남게 된다 할까요? 그리고 오늘 방송은 이규리 시인님께서 문학을 사랑하고 또 시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들께 주시는 말씀과 함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문학을 하는 이유도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일 것입니다. 어떤 것이 아름다움일까요? 이토록 복잡하고 스피디한 시대, 각자의 이익이 우선인 시대에 그래도 미래를 생각한다면 아름다움은 간과되지 않아야 할 덕목이라 하겠어요. 모든 예술의 지향이 아름다움이란 것도 아시지요? 다양한 견해도 있겠지만 저는 아름다움에 대한 정의를 시의 지향처럼 소극적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소극적이란 단어를 적극적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보다 대상을 우선시하며 시인이나 화자의 자리를 누추한 곳, 결핍의 공간에 둔다는 말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천강성이란 별은 길방을 비추기 위해 자신은 흉방에 위치한다.
그때 불편과 분리의 자리에 서는 일이 소극적 태도에 해당합니다. 황개하여 아름다운 사람은 지는 사람이라 말하고 싶군요. 타인이나 세상에 지고 자신에게 이기면 됩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승자입니다. 토니오 크레고에서 토마스 만이 말했지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진다라고. 아름다운 사람이란 지는 사람이라 하겠어요.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과정을 견딘 사람은 다른 무엇을 혹은 누군가를 이기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시는 언어로 문장을 다루는 일이지만 그 문장에 영혼이 깃들게 하는 것은 시를 쓰는 이의 정서, 고통, 분노, 정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여깁니다. 물론 어제의 자신과 달라야 하며 다른 누군가와도 달라야 한다는 차이가 실행되어야 합니다. 한 문장 한 편의 시를 위해 정서를 곡진이하고 언어가 칼날이 되도록 연마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여러분의 내면과 세계의 관계를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물론 그 칼날은 자신을 향해야 합니다. 그런 후 마음껏 자유하십시오. 오늘은 작은 사물로부터 무한한 표현들을 만들어내시는 이규리 시인님과 함께했습니다. 제가 이규리 시인님의 작품들을 접하게 된 계기는 친구의 시집 생일 선물로부터인데요. 시라고는 고등학교 20대에 읽었던 문학작품이 끝이던 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준 시집입니다. 인터뷰를 통해 얻은 이규리 시인님의 팁들을 활용해 여러분도 시인님의 작품들을 감상하면 어떨까요? 자극적인 뉴미디어 세상 속 새로운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바쁘디 바쁜 사회, 책을 읽기 힘든 등하굣길에서 짧은 시 한 편 정도는 어떨까요? 시나리였습니다.